안녕하십니까. KR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이강락입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또 경험하고 익힌 경험 지식들과 또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중이죠. 환율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환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 또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제도는 국가 간에 있어서 화폐의 변동에 대한, 교환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환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간에 화폐의 거래에 있어서 환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환율제가 있고요. 변동환율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딱 정해놓고 그 어떤 모든 거래를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고정환율이죠. 실질적으로 수입과 수출, 또 달러, 또 외환 거래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맞추어서 환율이 그때그때 어떤 변동되는 것이 또 변동환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 제도는 초기에는 고정환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도 이럴 때는 우리나라의 환율 거래가 고정이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에 한 350원 정도의 환율로서 거래가 이루어졌죠. 197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환 거래, 국가 간에 있어서 화폐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 환율이라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고도 성장의 시대가 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출 입국, 수출에 대한 장려가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매년 이제 외환 거래가 많아지게 되었죠. 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차관을 도입한달지, 또 많은 자재를 수입하는 거랄지, 또 만들어진 부가가치 있는 제품들을 수출하는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드디어 외환 거래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1970년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1달러에 350원이었던 환율은 변동 환율이 되면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수출 장려 정책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의 공산품들이나 상품들이 수출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된다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 물건이 싸 보이는 현상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싸게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달러에 350원이었던 어떤 상태에서 1달러에 400원이 된다면 우리 한국에서 400원짜리 물건을 밖으로 파는데도 불구하고 1달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싸 보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장려 정책과 원화에 대한 절하는 서로 상보적인 어떤 특색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수출 장려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원화 가치가 저하될 필요가 있었죠. 사실은요, 1970년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차관을 많이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빚을 많이 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달러가 귀하게 됐었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또 무역 경상수지도 적자했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관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는 저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350원의 1달러가 400원의 1달러가 되고 500원의 1달러가 되고 600원의 1달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쭉 발생하게 된 겁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서울올림픽이 있으면서 우리 경제에는 거의 정점이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드디어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시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예를 든다면 어떤 민주화 운동을 포함해서 노동조합이랄지 많은 사회적인, 이제 다시 말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진입에 대한 많은 역할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1995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원화 절하에 힘입어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5년, 1996년, 1997년 이 무렵에 우리나라 환율 가치는 거의 900원대 수준에 있었습니다. 850원의 1달러 또는 900원의 1달러 또는 950원의 1달러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었죠. 경제가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목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70년부터 시작해서 1995년, 25년 또는 30년, 20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달러에 350원이 1달러에 900원이 됐다는 말은 950원이 됐다는 말은 원화 가치가 거의 2.5배 또는 약 3배 가까이 절하가 되는 것이 25년 동안에 있었던 경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IMF가 되었을 때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맥킨지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1995년, 97년까지 경제 성장을 많이 한 줄로 알았었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너무나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배 정도 덜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달러 가치로 평가했을 때입니다. 외환 가치로 평가했을 때 국부가 별로 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3배, 5배 성장이 또 느껴지지만은 외환 가치로, 달러 가치로 평가해 보았을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다. 또 거품이었다. 이렇게 말한 상태가 있었던 것이 IMF의 시대에 있었던 맥킨지 보고서의 내용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IMF 1997년에 있었던 경제 위기,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에 큰 국가적인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경제적으로 국가 부도가 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혼란이 있었죠. 환율은 당연히 급등하고 크게 불안정했습니다. 1달러에 일시적으로 2,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달러에 1,400원 정도까지 되면서 서서히 그때부터 안정화 추세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1,400원이었던 1달러에 1,400원의 어떤 수준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그래서 다시 정상을 찾기 위해서 원화 가치는 원고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정도까지 되었을 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1달러에 한 1,000원 정도, 1,000원대, 1,050원이랄지 1,100원이랄지 정도까지 안정하면서 서서히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출 진흥을 해야겠다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뭐가 됩니까? 원화 가치가 절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환율의 적정 수는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IMF 때 1,400원의 수준, 또 일시적 2,000원의 수준은 어찌보면 극히 비정상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1,000원 정도의 수준이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위기가 또 한 번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금융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다시 급격하게 마치 제2의 IMF 같은 모습으로 경제 위기가 왔었고 그때 1달러에 한 1,300원대까지 또 원화 가치가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또 상승했었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다시 1,000원대 또는 1,100원 정도 수준까지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 지금 최근에 있어서요.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좀 있죠. 변동폭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1,350원이라는 숫자도 나올 뿐만 아니라 1,300원을 돌파했고요. 1,400원까지 갈지 모른다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가 국제사회에 있어서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원화의 가치가 1,300원이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꿈을 꿀 수 있겠는가 또 5년, 10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환율의 가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 국력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지금 현재 원화 가치의 수준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처음에 1,350원, 1,300원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000원대가 된다 할 때 기업은 어떻게 느끼는 줄 압니까? 수출 경쟁력 없어집니다. 국제 경쟁력 없어진다고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는 수출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출의 진흥 정책에 부합할 수 있겠지만은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력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은 고정환율을 썼던 1970년도경에는 365엔이 1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일본은 무역 흑자를 너무 많이 내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압력이 매우 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고의 현상이 지속된 거죠. 1995년, 97년 그 무렵에 무려 엔고의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90엔이 1달러까지 되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365엔의 1달러가 90엔까지 4배 정도
상승했던 것이 엔고의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의 경제의 침체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엔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엔저가 되고 있죠. 꾸준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100엔이 1달러가 되더니 지금 한 130엔 정도, 135엔 정도가 1달러 정도 되고 있는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환율은 어찌 보면 엔고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원저라는 현상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원저의 현상, 원화 가치가 저하된다는 것이 트렌드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변동이 없는 게 가장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모든 쪽에도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은 곤란하겠죠. 오르고 내리고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볼 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1995년 수준, 다시 말해서 1달러에 900원이었던 수준까지 다시 환율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 모든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400원에 돌파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경쟁력의 문제를 하고 있다면 이게 만약에 1,000원이 된다면 1달러에 1,000원이 된다면 경쟁력을 가져갈 한국 기업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경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실력이 좋아져서 경쟁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원화 가치 절하를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환율의 문제는 사실 기업 경쟁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매우 강화시켜서 원고가 되더라도 수출하는 데 지장 없고 경쟁의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율의 문제는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가 되더라도 기업의 경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른 수건도 쥐어짜지 않은 토요타 이런 표현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낭비를 제거하는 일에 도전할 것을 특별히 권하고 싶은 이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